짐 론의 명언, 당신은 가장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결국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5명. 그들의 말투, 습관, 생각 그리고 태도. 혹시 그들과 비슷해지고 있지 않나요?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늘 노력하는 사람 곁에서는 나도 다시 일어서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변의 온도에 맞춰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와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함께 있죠. 지금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바로 당신 곁에 5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일까요? 왜 인간은 하향평준화될까? 우리는 흔히 나는 내 의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우리는 주변의 말투, 태도, 감정에 조용히 동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평준화의 시작이죠. 인간이 하향평준화되는 심리적 이유 3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1. 소속 본능, 나와 비슷해지려는 무의식의 힘.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서 튀지 않으려 합니다.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도 사람들은 명백히 틀린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수가 틀린 답을 고르면 그에 따라갔습니다. 왜일까요?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틀려야 안전하다는 본능은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늘 현실은 어차피 안 변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옳은 사람보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먼저 따르니까요. 2. 심리적 안도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위로받기. 하향평준화는 종종 비교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며 그래, 나만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그 위로가 반복되면 결국 변화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안도는 편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안도 대신 자극을 택합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고 말하는 대신 나도 저기까지 가보자고 생각하죠. 비교를 통해 불안해하는 대신 비교를 통해 자신을 깨우는 사람, 그들이 상향평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3. 감정 전염, 함께 있는 사람의 감정이 나를 만든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자주 마주하는 표정, 자주 대화하는 분위기가 결국 우리의 정서를 재구성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늘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즉, 인간은 의식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의 감정 습관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 위의 계획표보다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안 변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생각보다 쉽게 바뀝니다. 실제 사례 1. 불평 모임에서 독서 모임으로 56세 김모 씨의 변화. 김모 씨는 퇴직 후 늘 동네 친구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죠.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늘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힘들다. 연금도 얼마 안 나오는데 뭐 하겠어. 그 말을 수없이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당연한 사실처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 대신 참석한 인문학 독서 모임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진지하게 나누고 있었죠.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주 그 모임에 참여했고 1년이 지나 강연자로 초청받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바꿔줬어요. 실제 사례 2. 소비 중심 모임에서 건강 중심 모임으로 48세 주부 박은희 씨. 박은희 씨는 늘 비슷한 친구들과 쇼핑, 맛집 탐방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즐거웠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허무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 코스 어땠어? 걷기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소비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서로 응원하는 얘기를 해요. 환경이 바뀌자 삶의 에너지도 함께 바뀐 것입니다. 실제 사례 3. 성공한 사람과의 식사 한 번이 인생을 바꿨다. 50대 자영업자 윤철수 씨. 윤 씨는 자영업 20년 차였지만 늘 요즘 경기가 문제야라며 탓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한 사업가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식사 내내 요즘 기회가 정말 많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문제를 찾았고 저 사람은 늘 가능성을 찾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윤 씨는 주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모임을 떠나 사업 성장 스터디에 들어갔죠. 1년 뒤 그는 이젠 내 말투부터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환경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든다. 데이비드 맥클리랜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25년간의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 곁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모델링, 즉 배우기 위해서죠. 저 사람은 어떻게 사고하지?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상향평준화됩니다. 결국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 배움이 일어나는 환경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한 인지심리학자는 인지적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그 말투를 따라하게 된다. 즉, 자주 듣는 말이 나의 언어가 되고 자주 하는 말이 나의 사고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비교, 비난이 일상인 사람 곁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런 어휘가 입에 붙습니다. 반대로 긍정과 도전의 언어를 쓰는 사람 옆에서는 생각이 단단해지고 감정이 정돈됩니다. 결국 말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투의 원천은 내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인간은 환경의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야겠죠. 나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평균화되고 있는가? 이 하향평준화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상향평준화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하향평준화에서 벗어나는 4가지 전략. 1. 내 주변 5명을 점검하라. 평균의 법칙을 시각화하기. 사람은 자기가 속한 무리의 정서적 평균값에 맞춰 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요즘 자주 연락하거나 대화하는 사람들을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그 5명이 늘 불평하고 현실 탓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당신의 생각도 그 에너지에 끌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5세 직장인 조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늘 회사 욕, 정치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런데 자녀 독립 이후 제 인생이 허전한 것도 그 대화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는 이후 매주 1명씩 연락을 줄이고 대신 자극을 주는 사람들에게 인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균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곧 내 인생의 온도입니다. 2.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 머물러라. 말의 온도를 구분하기. 당신을 향한 말 중엔 2 종류가 있습니다. 들을수록 지치게 만드는 말, 그리고 들으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말. 하향평준화는 말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뭐 되겠어, 다 소용없어 같은 말은 당신의 뇌를 현실에 묶어두는 부정적 자극이죠. 59세 김미화 씨는 직장 퇴직 후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매주 긍정 일기를 쓰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잘 될 거야였어요. 처음엔 가볍게 들렸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하루를 바꿔요. 말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차가운 말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두기. 그것이 상향평준화의 첫 실천입니다. 3. 정보 다이어트, 불평과 비교를 끊어내기. 하향평준화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보에서도 옵니다. 불만, 논란, 비난으로 가득한 뉴스나 커뮤니티를 반복적으로 보면 뇌는 세상은 위험하고 불공평하다는 신념을 강화합니다. 하버드대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부정적인 뉴스에 노출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7% 높다고 합니다. 퇴직 후 유튜브 댓글 논쟁을 즐기던 60세 남성은 하루 종일 누군가를 비판하는 영상만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변에 짜증을 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V와 휴대폰을 멀리하고 라디오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같은 하루인데 세상이 덜 화가 나더라고요. 정보에도 칼로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찌우는 것만 남기세요. 4. 상향 평준화 환경에 나를 던져라. 불편함이 성장의 신호다. 인간은 익숙함 속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처음엔 작아지고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62세 이정호 씨는 독서 모임에 처음 갔을 때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6개월 뒤엔 자신이 스스로 책을 추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위축됐지만 결국 그 환경이 나를 키웠어요. 상향 평준화는 완벽한 환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환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댓글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나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사람은 혼자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가능성을 믿어주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죠. 만약 지금 당신의 주변이 늘 불평, 비교, 냉소로 가득하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그 환경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향 평준화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